옛날 사람이 돼서 100만 하면은 직할시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100만이 넘으면은 직할시가 됐다고 하죠. 근데 요새는 특례시가 된다고 합니다. 남양주 인구가 지금 70만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성장한다면 몇 년 안에 또 특례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갖춰야 될 많은 정책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특례시가 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후보님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토론은 누가 먼저 시작하실까요? 백주선 후보자님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이거는 이 주제부터는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백주선 후보가 됐든 김한중 후보가 됐든 먼저 하시는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시고 토론을 약 9분 정도 진행하신 뒤에 잠시 정리를 했다가 다시 상대방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각각 9분이고요. 쉬는 시간이 정리하는 시간이 1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주선 후보가 하실까요? 잠시만요. 9분 중에 7분을 이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쓰고 2분을 이제 상대방 답변하는 것으로 답변, 네. 그렇게 지금 그럼 2분은 반드시 보장해야 되는 보장하는 거죠? 방식으로 네, 자, 그러면 시작하실까요? 네, 100만 특례시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형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운 성남시만 하더라도 90만 언저리에서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숙 신도시가 들어서서 6만 6천 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5만에서 20만 합쳐도 100만이 되지가 않습니다. 100만이 된다는 것, 특례시로 간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비전과 담대한 비전과 함께 흔들림 없는 꾸준한 추진만이 100만 특례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100만 특례시에 맞는 도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만 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큰 틀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정도의 틀로 100만 특례시 남양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숙 신도시에 들어설 첨단 산업지구의 AI 로봇 첨단 제조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지향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플랫폼이 AI 로봇 첨단 제조 산업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정식의 3기 신도시가 지정돼 있고 가장 큰 규모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곳을 잘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100만 특례시 남양주를 향한 비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국형 유니버셜 스튜디오 조성입니다. 남양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적인 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잘 아시겠지만 남양주에 종합 촬영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유재산이 돼서 현재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전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활용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제작 등을 다 포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요즘 우리나라 K-팝, K-무비 엄청나게 유명하고 지난주에는 BTS가 광화문에서 귀한 콘서트까지 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런 것들을 새롭게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찾아오기도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 새로운 100만 특례시를 향한 담대한 계획으로서 한국형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세계적인 게임 테마파크, 공연장, 촬영장 등을 갖춰서 남양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 기반이 BTX 진호선 등 광역철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철도망인 GTX B노선이 놓이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서울역에서 여기 마성역까지 30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류형 관광
벨트를 조성해서 시민들과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문화 산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100만 특례시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축이 에너지 자립 마을 구축입니다. 에너지 자립 타운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후 위기 시대에 그것을 대응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하고 전송하는 데 필요한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송전망을 깐다거나 새로운 방식의 배전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라고 해서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 소비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에서 생산해서 중앙에서 소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방식인데 그 규격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자체적인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쓰고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된 에너지를 통해서 얻어진 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아서 그 마을의 자족성을 높이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첨단 산업 시대,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구축을 하자는 것이고 남양주에 약 400여 개의 읍면동, 16개의 읍면동 아래에 40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당 2개에서 3개 정도의 에너지 유닛, 에너지 생산 유닛을 구축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하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K글로벌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구축이 될 때 100만 특례시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한 남양주에서는 남양주가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7만 개의 기업이 있는 다 자영업이나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김한정 후보님이나 저나 그리고 남양주 시장을 꿈꾸는 누구라도 이러한 기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유치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험난한 것들이 예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장 그리고 민관이 합동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남양주에는 다행히 3분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시고 대통령이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 해주시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뜻을 모아서 준비를 한다면 네. 이분이 네.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구상들을 함께 힘을 모아 간다면 충분히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남양주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한정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가지고 있을 텐데 특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구합니다. 여기서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맞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한정 후보님 첫 번째 질문보다 조금 민감한 질문 같기도 하고 새로운 질문 같기도 한데. 네. 네,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됩니다. 또 예,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고 좋은 정책은 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남양주가 꿈이 있습니다. 100만 인구가 되고 또 자족도시로 가고 지금 낮은 재정 자립도 좀 높여서 우리 남양주가 잘 사는 도시,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요. 특례 도시 여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세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2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광덕 시장 4년 동안 더 가난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쟁 대상일 수도 있는 화성시를 한번 보면요.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섰고 100명 이상의 종업 고용을 가진
기업들이 2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 20개가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화성시는 재정 자립도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차이를 메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백주선 후보께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좋습니다. 저 4조 5조 됩니다. 4조 5조 원의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다른 문제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자립만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자립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 지향해야 되는데 우리 남양주가 특별히 잘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재정과 우리 기반에 맞게끔 사업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 자립 같이 저는 찬성하고 이 에너지 자립 시범 도시로 우리 남양주가 지정받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에너지 자립 시범 도시로 남양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상을 벌이겠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한종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서 정리를 못 해드렸습니다만 주도권 토론은 총 9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각 후보가 7분을 쓸 수 있고요. 적어도 다른 후보에게 2분 이상의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 백주선 후보가 먼저 주도권 토론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김한종 후보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우리 지금 남양주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백주선 후보도 잘 아시다시피 역시 최고 많은 요구는 교통혁명입니다. 출퇴근이 힘듭니다. 많은 뭐 통계에 따르면 3분의 1 또 4분의 1의 생산 인구가 서울 또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는 국회의원 8년을 하면서 남양주 교통혁명에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호선 진접선 개통시켰고요. 8호선 별내선 개통시켰고 GTX-B 노선 유치했고 9호선 확정을 했는데 지금 그 교통 문제에 대한 것은 또 뒤에 토론을 하니까 특례시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연결한다면 이 교통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선결적 투자 또 속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이 특례시로 가더라도 우리 기업 유치나 사업 지역의 내실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례시에 대한 구상도 좋지만 지금 교통혁명을 앞으로 어떻게 더 완성시켜서 특례시의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여러 가지 사업 구상들을 해주셨는데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하면 재정 기반을 강화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뭔가 하는 것들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우리 남양주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베드타운으로 묶여 있냐. 8개 달하는 다중 중첩 규제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중에서도 경기도 중에서도 남양주는 규제 끝판왕 도시입니다. 상수도 보호,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 군사시설 보호, 그린벨트, 무려 자연 보전 8개의 규제가 지금 칭칭 감고 있는데 문화재 관련된 규제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화재는 보편적이니까. 이런 규제의 틀 속에서 과연 우리가 100만 특례도시, 자족도시, 기업 유치도시 또 다양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갈 수 있을까? 저는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남양주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었은 만큼 이재명 정부도 규제 혁파, 합리적 개혁,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는 그동안 희생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강조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집행력, 그 다음에 교섭력, 중앙정치와의 연결성, 그리고 이런 다양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위한 예산 조치, 정책 도시, 정책 조치, 그다음에 설득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잘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 백주선 후보는 어떤 준비 또 경험 또 축적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많은 후보들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참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다 이재명을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래서 친하고 저래서 가깝고 이렇게 해서 싸우고 하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은 우리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우고 지방정부를 튼튼하게 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미래 발전을 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 실력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증명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7분을 쓰실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5분 정도를 답변을 요청을 하시네요. 쓰셔도 됩니다. 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00만 특례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교통혁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이 필요한데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중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두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협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뚫어 나갈 것인가. 네. 질문하신 거죠? 사회자님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셨어요. 제가 그런 것만 잘해가지고. 네. 자, 우리 백주선 후보 답해 주실까요? 네, 참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교통 부분은 따로 그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재정 자립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21%, 28% 그리고 가장 최근에 확인한 그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31%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기도권에서도 낮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통해서 그 재정을 메꾸고 있는 구조이고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자족성이 낮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 기반이 약하다.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즉 재정 자립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성을 높일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의 또 다른 축은 그럼 서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서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그 남양주 접근 가능성 혹은 다른 지역에서 접근하기 편하면서 남양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충분히 구축이 되고 누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업 기반을 넓히고 교통을 확장하는 측면으로 남양주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한데 한국형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것을 어떻게 유치하거나 조성할 것이냐 이런 또 이제 비판이나 혹은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국형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저희가 구성을 해봤을 때 남양주 영화 촬영소가 이제 거기에 꼭 설치한다는 것은 아닌데 기왕에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한 40만 평 정도 돼서 땅이 이제 충분히 있었음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했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한 10만 평 정도의 4개 섹션으로 구성을 하고 예산 한 7천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써야 되겠지만 주로는 민간 투자를 통해서 민관이 합동을 해서 민간에서도 충분히 민간이 주도해서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으로 간다면 남양주의 예산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컨텐츠 자체가 워낙 개념이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제가 그럼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 촬영소가 지금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거 소유가 남양주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 그거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그러면 제가 이제 상당한 부지가 필요할 건데 좀 알아보셨습니까? 네, 많이 알아봤고 이제 규제 얘기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제가 많아서 못 쓰는 땅이 많은 것이지 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쓰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데 특히 유니버설 스튜디오, 화성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 테마 어트랙션 공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무산된 거 아시죠? 왜 네. 무산됐을까요? 그거를 이제 자체적인 브랜드라든지 자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실패 사례들은 외부의 IP라든지 외부의 힘으로만 이것을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무산됐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가 새롭게 구상하는 것은 한국의 브랜드, 한국의 IP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구조로 간다면 이 구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로 저도 받아들이고요. 우리 남양주에 그런 거 있었으면 꿈 같은 거고요. 다만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조건에서 최선의 전략을 택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역시 우량 기업 주치라고 봅니다. 지난 8년간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왕숙 신도시를 유치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아파트만 지어서는 안 된다. 교통이 따라와야 된다. 지하철 그것을 유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교보다 더 좋은 기업단지 필요하다. 2배 규모의 국가가 지원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단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좋은 기업으로 채워야 됩니다. 중앙덕 시장은 데이터 센터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거는 곤란합니다. 고용, 부와 가치, 미래 희망이 있는 그런 좋은 기업, 글로벌 기업까지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그것부터 하고 하십시다. 일단 우량 기업부터 먼저 유치를 하자. 이렇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거 유치도 괜찮지만 일단 우량 기업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중앙덕 시장이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이 전력만 잡아보는 그런 모습은 필요 없다.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량 기업, 이거 참 주제가 더 깊어지네요. 이제부터 또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만, 이건 또 시간 관계상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